야,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다 끝난 거잖아. 그리고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지. 우리가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자, 오늘의 영상은 이제 상대분이 너무 단호해 보여서 내가 정말 재회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께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전 여친, 전 남친분이랑 다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진짜 단호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정도 답도 안 하기는 해요. 사실은 이별을 하자라는 건 너랑 나랑 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만두자. 우리 대화를 하지 말자 라는 게 이별인 건데, 그런데 사실은 답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는 내가 연락을 하니까 답장은 해주자 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안 해도 되는 걸 해주는 거긴 하니까 아주 단호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랑은 좀 다를 수 있죠. 내 마음은 내가 이만큼 연락했으니까, 나 너의 일상을 물어봤으니까 너도 뭐 자세하게 뭐 밥을 먹어서 뭘 먹었다 사진도 보내주고 그걸 바랄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귀어야죠. 지금 사귀고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단호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데, 내 입장과 그 사람 입장이 지금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회를 원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저 사람이 재회할 의지가 없어 보이긴 해요. 단답을 하고 있다는 건. 재회가 될 것 같으면은 다정하게 답장이 오겠지, 그쵸? 그래서 저 사람이 재회 의사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물어보는 거 단답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좀 그분이 착해서, 아직은 좀 내가 안쓰러워서 그래서 단답이라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재회를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는 해요. 단호함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있느냐?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별을 당한 내 입장에서는 내 상대가 제일 단호해 보여. 그분이 단호하게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연락하지 마. 우리 이제 그만 얘기하자. 이거 전달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그럴 테니까, 붙잡는 거 싫으니까 단호하게 나온 건데, 자, 단호하게 나와도 여러분은 재회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회가 되려면 그 단호함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단호한지가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단호한 이유는 그냥 이 대화를 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받아주면 계속 이 대화가 이어질 것 같아서 단호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싫어하는 대화는 나는 이별하고 싶어, 재회하고 싶어, 이렇게 평행선 달리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단호하신 분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집 주소를 바꾸고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직장조차 옮긴 사례였거든요. 번호는 당연히 옮기고, 진짜 네가 그 어떤 루트로도 나에게 오질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일단 헤어지고 나서 단호한 이유는 상대분들은 정말 이별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별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사실은 최소한 단호해야 되는 거인 거고, 그래서 사실 진짜 목적이 이별이기 때문에 단호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담자분들이 재회를 하고 나서 후기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걔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너 이렇게 다시 나랑 만날 거면서 그때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상대가 했던 말이, 너 정때라고 그랬지 사실 진심은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단호하게 나오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호한 이유는 사실은 이 대화 그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 저분이 들을 만한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재회가 아니라 그분 입장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은 듣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얘기해줄 때. 여러분이 사실은 그분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안해,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하고 듣거든요. 다만 그 이야기들이, 나 너 이럴 때 서운했어, 그런 말들이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얘가 사실은 나랑 다시 연애를 할 만한 애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만하게 좀 내가 이야기를 짜야겠죠. 그래서 재회를 하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기는 해요.
정말 이 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일단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 사람이 안 받아주니까 이게 그 이유긴 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떠올려봐요. 지금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지금은 감정들이 사그라들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실망감이나 배신감이나 이런 부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분이 다시 나랑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나요? 굳이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고 나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 사람인 거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 실망감이 퇴색이 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망했던 것 자체를 야 너는 잘못 실망한 거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실망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버리면 나는 그냥 실망시킨 사람일 뿐이에요. 재회가 되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어쨌거나 이별을 하고 나서 나 언어를 써야 하는 핵심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다만 무작정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야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다 끝난 거잖아. 그리고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지. 우리가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냥 이제부턴 각자 갈 길을 가면 돼.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다음 사람한테는 잘해도 되고 혹은 그냥 너랑 잘 맞는 사람 만나.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높여드리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